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주셨고요. 매수가는 61,7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가격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저희에게 연락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0.8% 내려오면서 종가는 61,8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타이밍이면 사실 상당히 저점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도 이 매수 단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앞으로 에코프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언제쯤 분위기가 좋아질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에코프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한번 세워드려 볼까요?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많이 혼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뭐 항상 주가 랠리가 있었을 때 이제 2023년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엄청난 열광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서 에코프로를 사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고점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그때 이제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지금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좀 저점을 다지고 에코프로가 조금은 상향 곡선을 좀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자, 원가 절감으로 이제 해외 캐즘을 돌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원가 절감으로 이제 해외에 대한 캐즘을 돌파하겠다라는 거는 원가 절감으로 이제 이전에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경쟁력을 가져갔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이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 뭐 2023년 그쯤을 대비해서 갑자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불황이 쏟아지면서 에코프로나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관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쪽 관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평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리고 뭐 관세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 이제 뭐 각 나라마다 따로 이제 관세를 매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좀 걱정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말이 나왔을 때는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슈, 그러니까 원가 절감으로 해서 해외 이제 캐즘을 돌파하겠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에 제가 늘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해외 쪽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해외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안 좋았을 때 좀 버텨주는 그런 그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1월 달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슈가 뭐였냐면 현대차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IRA에 대한 혜택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된다. 그런 쪽으로도 이제 이슈가 있었고 중국 배터리 관련 이제 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나 전고체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좀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차죠. 현대차를 봤을 때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는 사실 중국에서는 일본으로 한번 더 빗대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경쟁사인 도요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다가 전고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전고체에 대한 먼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먼저 전기차를 내보내고 뒤늦게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 이쪽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자동차면 뭐겠습니까? 앵커님 우리나라 자동차면은 사실 어디겠습니까? 전 현대, 기아 그쵸? 떠오르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하면 우리나라 자동차하면 현대, 기아인데 지금 현대가 어느 정도 안 좋은 그림에 빠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림이 나와줄수록 사실은 2차 전지에서 또 안 좋은 이슈가 닥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대한 미래 전망성을 봤을 때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에코프로가 원가 절감을 하고 해외에 대한 캐즘 돌파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또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점을,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55,100원 부근을 이제 다져지면서 오늘도 61,800원 부근에 이제 안착을 했고, 기업 분석 보면은 사실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은 다시 키겠습니다. 이제 지금 차트가 조금 이제 이상한 그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아쉬운 그림이 뭐냐면, 지금 이제 잠정 실적에서는 사실 이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제 이전에 봤을 때는 사실 그나마 괜찮았던 게 흑자였지만 잠정 실적에서는 적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에코프로도 뭐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해외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높이겠다, 캐즘 돌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6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점,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BPS 대비 PBR이 10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가격도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61,7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이제 뭐 매수하신 지 오늘 이제 매수하셨다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셨다고, 네, 오늘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잘하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큰일 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상 이제 85,000원 부근하고 9만 원 부근에서는 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림이 좀, 차트의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전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고 매물대도 상당히 많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저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8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5,000원을 좀 뚫어주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최근에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입 타이밍 괜찮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에코프로가 전기차 캐즘 문제, 이것만 돌파할 수 있다면 주가는 오르는 그림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트상에 85,000원 그리고 9만 원대의 이 매물대가 꽤나 두텁게 쌓여 있거든요. 1차 목표가는 8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 온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들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채팅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채팅창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상담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암소마을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아이언 디바이스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5,7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비중 10% 남자답게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좀 위험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장난삼아 이제 상남자식 고점 매수다라고 놀리기는 했는데 고점에 들어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 오늘은 또 11%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종가는 5,550원인데 장중에 5,98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거든요. 암소마을님도 사실 알고 계세요. 꽤나 고점에 들어가신 걸. 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점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고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뭐 K칩스법의 이제 국회 이제 기재위 통과 소식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낸드 가격이 이제 회복함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준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제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좀 집중하자라고 좀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에서 오디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좀 더 힘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이 이거를 언제 매수하셨는지도 말씀드렸었나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만약에 이제 영욱시대 가족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기준으로는 이제 3분봉입니다. 이게 제가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거는 잘하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어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단타성으로 들어갈 거면은 저는 이 가격에서 팔으셨으면 아주 좋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누가 들어온 걸까요? 바로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장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개인이 많이 들어온 그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팹리스 기업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저는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고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사실 제가 갈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상장된 지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갈매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수급이나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 봤을 때도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언 디바이스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우리 시청자분? 신성장 기업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IPO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은 오늘 매수하셔서 단기성으로 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기서 매수를 하셨거나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영업이익도 지금 마이너스 49억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이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상장을 했을 때도 항상 신성장 기업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장이 2024년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2024년 9월이었으면 2023년 이전까지는 유보율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좋게 일어나다가 상장되기 한 1, 2년 전부터 완전 잠시 이게 진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라고 보고 있고 이때도 뭔가 준비를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상장을 시켜놓고 급락을 주는 이게 신성장 기업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PS도 1360원이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성으로 좀 접근하셔서 매도를 빨리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신성장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 아픈 사건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5,700원에 10%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도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6,300원에서 6,25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착한 암소마을님 우선 한 가지 잔소리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장한 지 3년이 채 안 된 종목들은 되도록 앞으로 조심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단계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정리해보는 거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목표가는 6,300원 이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상담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주셨고요. 싹기야종님 어서 오세요. 궁금하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주셨고 매수가는 14,442원 그리고 보유 비중 16%시네요. 추가 매수 전망을 전영욱 전문가님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싹기야종님이 유튜브 채팅으로 항상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장에서는 이 금융주들 위주로만 보고 있다. 우리 금융지주 그래서일까요?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0.64%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17,24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키야 종님께서 네. 이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문의를 드렸었어요. 한번. 맞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밸류업 가치 재고, 그러니까 밸류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수 방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밸류업 지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방어주로도 이제 선정이 되고 있고, 우리 이제 사키아종님께서는 이제 국장에서는 금융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도 금리지만 돈을 일단 풀지 않는 그런 이제 시장 속에서 금융주를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주로도 괜찮고, 최근부터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많이 들어와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연기금에서 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부터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라고 했을 때도 바로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상담해 드렸을 때 그때도 이제 사키아종님께서 원래는 이제 좋게 봤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하락을 맞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드렸을 때도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17,380원까지 갔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 일부 시세 차익을 보셔도 되긴 하다만 단기간으로 좀 눌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미국 측에서도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뭐 가스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원유값 쪽에서 이제 하락이 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전이 되고 만약에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원유값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도 유로화에 대한 강세가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계속 좀 동결을 하거나 내리거나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동결이나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금융지주가 좀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난 후 눌렸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되긴 하다만, 만약에 그거를 그냥 시세 차익 안 보고 기다릴래요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다리셔서 제 기준에서는 18,9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키아종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 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세 차익 챙기고 눌렸을 때 재진입해 보시는 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18,900원까지 봐보기, 저희가 이렇게 전략 두 가지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더 원하시는 쪽으로 골라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2,4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7%시네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 지난 2거래일 동안 뼈아픈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2.3% 올라왔고요. 15,55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꽤나 밀려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문가님, 지금은 타이밍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를 누가 이제 매수를 하라고 한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 보면은 주변에서 야 이거 좋다 하고 매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하한가 폭을 좀 맞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제약바이오예요. 제가 싫어하는 거 다 갖췄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안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바이오를 제가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냐면, 지금 이제 신풍제약 오너 2세가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봤다, 처분을 했다, 주식 처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믿을만한가라고 했을 때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임상시험 들어갔다, 승인 받았다, FDA 승인 받았다, 하지만 승인 받을 수 있다 하다가 갑자기 거절,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하락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애초에 이런 이제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매를 하자.
다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안정적인 종목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풍제약, 일단은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여기만 그럴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된 지 이제 2023년부터 23, 24, 25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3년 차로 접어드니까 본인의 얼굴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실 때도 사실 이제 뭐 잠정 실적에서도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유보율 측면에서도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 신성장 기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을 많이 보인다고 했죠? 유보율 측면을 봤을 때 제가 2023 이때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상장을. 이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채 비율이 897%, 그 다음에 유보율이 927%, 그 다음 연도에 상장을 준비할 때는 갑자기 1000% 이상의 150%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될 때도 1200%, 그 다음에 9%로 줄었다? 어떻게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신기하게도 상장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동비율이라는 건 현금입니다. 이 현금의 흐름을 이 정도까지 그래프로 그리려면은 강남의 땅을 한 10개 정도 사고 비트코인을 2009년도부터 매수해서 가져가야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믿음은 가지 않는다. 게다가 BPS가 3,000원인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썩은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꽤나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에다가 이 상장된 지 3년이 채 안 된 종목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꺼리는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물론 이런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지만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셔서 다른 종목에서 이 종목에서 본 손실을 한번 만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만나는 주식 방송 통해서 늘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교체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